A4 한쪽 내용은요, 연습하면 외워서 말할 수 있죠. 네 쪽 분량은 어떻습니까? 사실요, 조금 노력하면 이쪽까지는 외워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화하고 기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요약해서 선명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세요? 네, 이거 가능합니다. 분량 조절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요약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머리에 또는 몸에 완전히 소화해서 그것을 쭉 말로 하는 거. 이거 너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약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두 가지 편견부터 완전히 없애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요약해 그러면 정확하게 아주 잘 요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양을 아주 성실하게 요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담을 가지면 일단 요약이 잘 안 됩니다. 우선 정확하게 요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요약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책에는 이런 답이 쓰여져 있는데 나는 그 답을 잘 못 맞췄을 수 있어요. 이런 무의식까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상세하게 많이 우리가 성실하게 요약을 해야 그것이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기도 하고 하여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퍽퍽 아주 과감하게 요약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집니다. 답은요 자기식으로 과감하게 요약하기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적은 양을 써서 요약해야죠. 요약이라는 거 적은 양을 쓰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자기식으로 요약하는 거 그게 무조건 답이야. 내가 내 식으로 요약해야 그걸 나중에 기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요약을 하는 것은 요약을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 버리시고요. 핵심이 되는 거 하나 이건 정말 큰 깨달음이야. 이런 것만 적은 양으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는 것을 기록이라고 그래요. 요약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기록의 하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책을 읽고 일정 분량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남은 너무너무나 큰 깨달음이야 하는 것을 최소한만 요약하는 거 이게 답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요 결국은 루틴에 의해서 매일 5줄 정도로 요약해 보는 것을 반복하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것이 큰 깨달음이야 라고 느낀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시면 내가 요약하는 것이 충분히 나에게 의미가 있어 하는 확신을 실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권하는 거는요 역시 김 교수의 세 가지니까 김 교수 세 가지 채널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요 제가 매일 아침 평일 매일 아침에 5분 강의를 매일 해요. 그래서 멤버십들만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5줄로 요약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 지식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이 어려워 나는 내가 요약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을 이 루틴에 의한 반복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요약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 수단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요약의 귀재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이 요약 능력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요약 능력에 의해서 글도 쓸 수 있게 되고 요약 능력에 의해서 보고서도 쓸 수 있게 되고 요약 능력에 의해서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요약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접한, 자신이 읽은 또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자기의 잠재성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 네,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분량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쉽게 책을 읽고 요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량을 딱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교과서 같은 책, 엄청 많은 양의 지식을 거의 외우듯이 흡수해야 되는 책, 이런 책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엄청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외적인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은 예외로 하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는 책들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50쪽 정도가 한 개의 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쪽짜리 책이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50쪽 정도 읽으시면, 그러니까 한 개의 장을 읽으시면,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 10줄 요약하시는 거예요. 20줄까지 허용합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최소한 20줄 정도는 요약을 해야지. 아니에요. 10줄처럼 가능하면 적게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버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20줄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 아닙니다. 또 20줄 이상을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고 메모한다는 걸 의미해요. 보고 메모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기록의 원칙은 뭐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explication, 명시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요약하는 것은 명시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 분량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책을 3쪽이나 5쪽 읽으면 한 줄 요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한쪽 읽고 2쪽 읽어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메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량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10쪽 정도 보고 아주 선별해서 조금씩 메모하는 것. 제일 좋은 거는 50쪽 다 읽고 메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달성하시기를 권해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베끼듯이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소화해서 기억하는 건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베끼고 쓰는 거, 나중에 달달 외우지 않는 한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읽고 머리로 생각해서 요약을 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0쪽짜리 책 한 권을 읽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60 내지 100줄 정도를 여러분들 요약하게 됩니다. 손노트를 한다고 치면, 손노트 하는 거 한 3쪽에서 5쪽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면 그게 분량으로 딱 맞아요. 요걸 요번에 한글 문서로, 제가 이제 뒤에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글 문서에 옮겨 쓰듯이 개조식의 형식만 취해서 쓴다고 하면 1.5쪽 내지 2쪽 정도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아래 한글의 개조식 요약문을 만드는 이 능력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핵심을 위주로 해서 설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 한글 개조식 요약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특히 공부를 해가면서 성장적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약하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개조식의 형식으로 아래 한글에 요약해서 그 결과를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능력,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켄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제일 방점을 찍고 강하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 개조식 요약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쓴 책, 거인의 노트나 파서블 같은 것을 제가 직접 요약을 해서, 개조식 요약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책을 읽고 1.5쪽 내지 2쪽의 개조식 요약문을 만드는 것을 아이켄 대학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시킵니다. 처음에는 좀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게 어려우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한 번 해내면 그 다음부터 금방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2번, 3번 해서 개조식 요약의 능력을 착 붙여.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5줄 요약을 통해서 요약의 기본 능력이 몸에 붙었어요. 걔를 A4 1.5쪽 내지 2쪽으로 요약하는 개조식 요약 능력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능력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무기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네요. 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 이거 방법이 뭘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요, 우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하고 내용을 자기화하고 내용을 소화하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부터 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개조식 문건을 만든다 그랬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두세 쪽 읽고 중요한 것은 그 책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한 10쪽 정도 읽고 이 정도 읽었으면 여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는 내가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10쪽 읽고 두 가지를 쓰면은 20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메모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메모할 때 줄이고 또 줄이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50쪽 되는 한 개 장을 통해서 했고 이것을 6번 반복해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요약을 하게 되면 요약한 걸 읽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쭉 이어서 생각하는 걸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죠. 생각의 이음을 한 개 장 단위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6개 장 전체를 머릿속에 이어서 생각의 이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붙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능력, 이 생각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아주 지적으로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책을 통째로 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메모 독서법을 쓰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과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그것도 사실은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명시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또 같이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뭘까요? 당연히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그 근저에는 메모하기 기록하기가 그 근저에 당연히 있죠. 이걸 전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보거나 글쓰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명시화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 팍 하고 각인이 됩니다. 평생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개조식 요약문을 보면서 발표 연습을 먼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2번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그래서 노트에다가 메모를 쭉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줄여서 A4 한쪽 반 정도로 개조식 요약을 해서 그 개조식 요약문을 보면서 2번 정도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2번은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안 보고 발표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혼자 일단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아이켄 대학에 이제 수가 엄청 많으니까 한 학기에 뭐 500명, 700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단톡방에 그분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백만장자 시크릿 책 읽은 것을 한 10분 정도로 발표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오픈 채팅방을 단톡방에서 여시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줌을 켜놓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같은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국 사회에 지금 공부의 열풍이 있긴 한데 혼자 공부하는 건 반대입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자기 인내심으로만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모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옛날에 뭐 TV에서 방영도 하고 그랬죠. 뭘 하죠? 그들은 자주 스터디 그룹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다시 말해서 모둠으로 공부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명시와의 경험 엄청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켄 대학의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모둠 공부를 실천하시고요. 그래서 A4 한쪽 반이나 두 쪽으로 개조식으로 정리한 책 한 권의 내용을 거기서 말하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이런 경험을 쌓고 쌓아야 우리는 자기를 제대로 성장시켜갈 수 있답니다. 네, 한 가지 더 남았죠. 독서 감상문 쓰기, 글쓰기, 책을 읽었으면 요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글쓰기도 하면 그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쓰면 좋겠나?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폼으로 그냥 쓰시기를 권해요. 이것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독서 감상문 쓰는 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생각을 쭉쭉 겉으로 뽑아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 재미도 있고 성과가 느껴져서 기쁨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앞에 이렇게 쓰시길 권해요. 그 책을 내가 읽은 이유, 동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쓰셔도 좋고 내가 어떤 영역들이 되게 궁금했어. 그런데 이 궁금증을 풀어줄 책을 드디어 내가 발견을 했어. 그게 백만장자 시크릿이었어.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 개요 그거는 이미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하기를 뭐 2번, 3번, 4번 했어. 그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식의 이해 그것을 자기식의 문장으로 내용 개요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서술할 때 백만장자 시크릿의 내용을 뭐 2가지 또는 3가지로 나누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소화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용을 술술술술술술술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되면 뭘 보시면 된다고요? 네, 아래 한글 개조식으로 정리한 것이나 자신이 손노트에서 메모한 것을 조금씩 보면서 서술을 하시면 내용 개요 쉽게 쓰실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다가 결국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얻게 된 깨달음에 대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너무너무나 전형적인 독서 감상문을 한 편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러면 요약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요약 능력을 갖추면 그 뒤에 몇 가지 작업으로 하면 한 권을 외워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약하기, 그 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하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독서 감상록 쓰기. 여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죠. 거기에다가 내가 독서회에 가입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독서회에서 발표하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캔 대학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임을 아까 단톡방으로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만장자의 시크릿 읽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독서 모임 하실 분 5분만 모십니다. 오픈 채팅방에 사람들이 쑥 들어오게 되죠.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독서 감상록을 발표하는 것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요약의 능력은 물론 그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지적인 성장을 해가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확신이 들어야 우리는 성장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요약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완전히 기억해서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또 모둠에 의한 공부법 등등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